안녕하세요. 잘 보냈나요? 온라인 콘텐츠 3차시 수업을 이제 하기로 할 건데요. 생각보다 조금 바뀐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가면, 원래는 1차, 2차시 수업까지만 문제풀이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상공회의소에 공개되어 있는 필기 문제들을 풀어보고, 남은 7차시 수업 동안만 실기 공개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나머지 9번부터 해서 25번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면 천천히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청취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 분류상 성격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 재무상태표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 자본. 일반적으로는 이 자산과 부채를 대조해서 설명하죠. 두 가지 성격이 정반대니까요. 자산은 우리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 미래 경제적 효익이 높은 것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반대로 부채는 어때요? 미래에 경제적 유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일종의 손해가 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 계속 기업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정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한 외상대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유동성 장기차입금 어때요? 원래는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올해 안에 갚게 됐을 때 유동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대체를 해주죠. 부채입니다. 퇴직금과 부채 마찬가지로 어때요? 종업원들의 퇴직금 관련된 개정으로서 부채고요. 예수금도 종업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위한 거니까 부채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 부채네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었지만 사실 자산, 부채, 자본도 어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또 분류가 일어났었어요.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는 어때요? 유동성이라고 해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빨리 나가거나 들어온다, 그 기준이 1년 이내에 빨리 나가거나 들어온다 하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1년 이후다 라고 하면 앞에다가 빗자를 붙여서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의 개정 과목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부채 중에서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유동부채고요, 어떤 것은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그 분류 다른 걸 찾아봐야 됩니다. 미지급금 볼게요. 당연히 외상대금에 대한 거니까 빨리 갚아야겠죠.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이 되면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차입금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기간이 원래 길었는데 이제 단기에 갚게 되어야 될 경우에 유동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됩니다. 퇴직금과 충당부채, 퇴직금과 부채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 이 개정 과목은 어때요? 종업원이 기본적으로 내일 퇴사한다 또는 한 달 뒤 퇴사한다? 아니죠.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 한해서 퇴직금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늘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입니다. 정답이 3번에 되어 있고요. 마지막 예수금, 국민건강보험료라던가 각종 공과금, 종업원들의 세금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달이 되죠. 유동부채입니다. 각각의 특징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죠. 다음은 수정 후 합계자료 시상표의 일부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의 상품과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총이익으로 계산될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많이 계속 소비하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조금 인쇄 상태가 조금 이상하네요. 좀 할게요. 굳이 정리 안 되는데 줄에 나와야 돼. 이게 조금 잘렸네요.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월 상품 금액들 알려주는 거고요. 글자가 하나
콘트가 깨졌네요.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되어 있는 표거든요. 지금 숫자도 깨져 있고 해서. 자, 합계전의 시단표라는 건 뭐예요? 결산 보고서를 만드는 결산일의 결산 절차 중에 한 단계죠. 그래서 분계나 전기가 제대로 올바르게 행하여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일종의 임시 표입니다.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시 가서 고치면 돼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 자료들만 가지고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개념들, 2차 시대도 했던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매출 총익 어떻게 구해요? 순매출액 빼기 순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디서 구해요? 상품 또는 매입 계정 안에 각종 결산일에 결산 분기를 통해서 전체 상품과 매입액을 차변해, 그리고 남아있는 상품과 실제로 내가 판매했던 기간의 상품의 원래 금액들을 대변에 위치시켜서 구하게 되게 되죠. 보면 자, 2월 상품 원래는 8만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만원만큼 사용이 된 것 같고 남아있는 상품이 5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 상품은 현재 8만원 있고 기말 상품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5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가 의미가 그러냐? 계정 안에 있는 95만원 중에 30만원 사용이 됐고요. 이 남은 65만원,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손익계정으로 바로 집합돼야 되는 매출원가 금액이요. 왜냐? 수정 후 합계전의 시산표라고 해서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상태 시점이라는 건 이미 다 총계정 원장에서 손익계정으로 집합계정으로 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매입 금액의 성격은 매출원가입니다. 그럼 순매출원가 그대로 65만원이 되고요. 이거는 타이핑을 했어야겠네요. 65만원이란 소리예요. 그럼 왜 굳이 선생님이 기초상품과 기말상품을 적었느냐?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출총익으로 계산될 금액도 구해야 되지만 재무상태표의 상품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재무상태표의 상품이니까 12월 31일에 현재 남아있는 상품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상품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2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마저 또 보겠습니다. 순매출액 구해봐야겠죠. 순매출액도 어렵진 않은데 원래 86만원만큼의 매출 금액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2만원만큼 줄었어요. 아무래도 매출 할인이 났거나 반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판매한 매출의 크기는 8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순매출액은 84만원에서 65만원을 빼야 하니까 빼보면 19만원이 나오겠죠. 정답이 여기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수정 후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정 후에 나와 있는 매입 금액은 뭐다? 매출원가 금액을 의미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볼게요. 은행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으로 기입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초과하여 발행한 자,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근데 이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거래은행에 일종의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린다는 뜻은 뭐랑 똑같아요? 차입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 차입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회계를 때 공부를 잘했으면 어때요? 당좌 차월은 뭐랑도 같이 쓸 수 있다. 단기 차익금과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단기 차익금으로 쓴다. 이 내용까지 알고 있었으면 정확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을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붕괴로 오른 것은 단기예매 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산업발행주식 100주를 현금 18만원에 매각하였다. 그럼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 현금 18만원 차변에 들어오죠. 대변에 당연히 남의 주식을 단기간에 팔았으니까 단기라고 불리는 이름의 주식을 팔았겠죠. 근데 금액을 몰라요. 그 금액이 두 번째 자료에 있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 서울산업발행주식의 직전 연도말 장부 금액은 20만원이었다. 금액이 나와 20만원. 그런데 차대변 금액이 달라요. 어디가 금액이 더 작아요? 차변이 2만원 더 작죠. 요 2만원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처분 손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회계 수업을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이 아마 온라인 수업 때 많을 수도 있어서 부연 설명하면, 선생님 보통 회계 분계를 적을 때 풀 계정 과목을 다 적지 않아요. 이 보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건 1번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기 문제를 풀 때도 알겠지만 플레임 전체 계정 과목 이름을 몰라도 사실 요 조금 이름만 집어넣어도 계정 과목들이 조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전산회계 운용사 강의는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정 과목은 평소에 수업할 때도 잘 적지 않습니다. 물론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랑은 좀 다르겠지만요.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유동자산 중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금융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자, 금융상품이라서 보통 은행이라던가 기타 금융기관 관련되는 곳에서 공채라던가 국채, 그다음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산들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금융자산이라는 개념을 KIFRS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나 다라 마 중에서 국채, 주식, 공채,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을 먼저 찾아보면 돼요. 가 나오죠. 가 들어가 있는 걸 다 지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다라, 나다라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는 다 지웠는데 3번, 4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자,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단기예매 금융자산,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고 하면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 때문에 어때요? 나다라마 전부 다 국채, 공채, 주식, 채권 다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 같고요. 자, 14입니다. 미래산업에 판매했던 상품에 대한 외상 대금. 이 상품에 대한 대금 뭐라고 불러요? 자, 이 30만원에 대해서 돌려받았네요. 즉시 당좌에.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할 때 현금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바로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때요?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났던 거래는 회계에서 소거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남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현재 갖고 있는 보기가 2번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난 거래는 바로 그냥 계정 과목을 소거해버립니다. 왜냐? 똑같이 중복된 거래를 기록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15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효율적 재고 관리를 위해서 상품 종류별로 계좌를 설정하고 그 증감을 상세히 기록하는 창구입니다. 증감이라는 거는 증가 감소를 다 포함하는 금액이에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장, 매출 처원장 다 뭐예요? 판매 관련된 보조 장부들이죠. 판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증감안을 기록하죠. 그래서 1, 2번 아니고 총계정 원장은 어때요? 모든 계정 과목들을 분계가 되었을 때 각 계정에 기입하는 주요 장부이기 때문에 얘도 아니에요. 왜냐? 상품 관련된 거만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상품 재고장이 되겠죠. 재고라는 건 뭐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입고라고 하죠. 나갈 수도 있고 입출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분배로 옳은 것은 기말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10만원에 대하여 2,000원의 대손을 예상하다.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금액을 대손 설정하고 있네요. 문제 풀어보면 설정되어 있는 충당금 잔액이 없대요. 그럼 2,000원을 전부 다 대손 삼각비로 충당해주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돼요? 2,000원 되겠죠.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 바로 1번에 나와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또 풀어볼게요. 현금을 받았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보통 여러분들 이거를 가계정 이렇게 부른다고 선생님이 또는 가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시 계정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짜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금액이 불확실할 때 또는 성격이 불확실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짜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먼저 추적하면 된다고 했었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금을 받았을 때는 만약 내가 줬으면 가지급금이 되겠죠. 18번 풀어볼게요. 상품 매입 시 인수운임 이런 거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운반비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운반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매입할 때는 상품 또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또는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죠. 당연히 회계 처리할 때 매입자의 회계 처리를 물어봤으니까요. 매출자였다면 당연히 매출할 때는 별도의 운반비 계정을 설정을 하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순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매입할 때의 운반비는 상품 금액에 포함을 합니다. 운반비로 비용 처리. 마이크 좀 작았죠? 매입 시 운반비는 상품 금액에 포함을 하고요.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로 비용 계정 처리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19번 문제가 아마 그것과 유사한 문제 같아서요. 좀 자세히 정리를 해봤고요. 순 매입액을 계산하래요. 보면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 13만 이게 뭐예요? 상품 구입 금액이죠. 그럼 당연히 순 매입액에 더해줘야 될 거고요. 매입 운임 이게 바로 운반비죠. 매입할 때 한 거니까 상품 금액에 포함해줘야겠죠. 더해집니다. 상품 하역료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역할 때 상품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저 설명하면 취득 원가의 계산을 할 때 회사가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고 자, 취득원가 계산 이거 예전에 회계원리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잘 알 겁니다. 우리 회사가 온전히 어떠한 자산 항목을 소유, 통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들어간 비용을요. 하역료 개념도 어때요? 포함이 되어야겠죠. 단 뭐만 제외가 된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제외가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매입 판출, 매입 할인은 뭐예요? 매입했는데 반품된 거예요, 그렇죠? 할인은 뭐예요? 가격을 깎아준 거죠. 전부 다 매입 금액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요인들이죠.
계산을 해보면 3,000원끼리 같으니까 제거해주면 편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10,000원에서 1,000원 빼면 9,000원 되죠. 그럼 9,000원하고 13만원만 더해주면 되죠. 정답이 13만 9천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세요.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감가상각 방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그래서 보면 이 문제 보니까 1번 보기랑 2, 3, 4가 멀어져 있네. 답이 1번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집상의 오류인 것 같고요. 자, 보면 나머지 정률법, 이거 가속상각이죠. 점점 어때요? 일단 단기 이후에 금액이 달라지죠. 연수학기법도 어때요? 상각 금액이 달라져요. 매년 다르죠. 이중채가법도 매년 상각 금액이 달라지죠. 근데 정액법은 어때요? 매년 상각 금액이 균등하죠. 보면 알겠지만 3번은 전부 다 가속 상각을 하지만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정리를 메모장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가속 상각을 하는 반면에 매년 상각 금액이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정액법은 어때요? 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업무용 건물에 21번이죠. 관련한 다음 지출 중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 자, 맞아, 또 개념 설명해야겠죠. 그럼 뭐예요? 원가가 아니라 취득 후 지출 금액이 생겨났을 때에 대한 회계 처리죠. 우리도 아프면 어디 가나요? 병원에 가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뭐 감기약을 먹고 치료한다거나 또 약국 가는 경우도 있죠. 두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먹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들이죠. 내가 아프니까 원래 컨디션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원상 복구나 현상 유지 목적을 그냥 단순히 비용이 빠져나가는 수익적 지출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보통 영화 갖고 많이 설명하는데 업그레이드. 자,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슈트가 어때요? 원래 고장 나면 고치죠. 그거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아이언맨 슈트를 떠올리면 조금 더 쉽다고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데, 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성형 수술 이런 거 하죠.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이런 눈꺼풀에 꺼풀이 하나 생기면서 내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 자본 지출이 아닌 것, 그러니까 원상 그대로 돌아오게끔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바로 1번이네요. 유리창 교체. 깨진 유리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이 있던 부분을 다 벽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새로 꾸몄어요.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지만 21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교체, 냉난방 장치 새롭게 바꿔치기를 했죠. 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였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1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증축, 이것도 업그레이드네요. 전부 다 수명이 늘어나거나 내용이 증설이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액면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자본금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죠. 자, 이거 설명하고 있는 보기가 수권 아니죠? 수권 아니고 발행인데 여기는 액면이 돼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번 다음은 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익의 인식은 어떻게 해요? 자, 기업 회계 기준이든 KIFRS든 전부 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돼요? 현금
현금주의가 간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주의라는 건 나중에 세법 이런 거 할 때 현금주의로 바꿔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내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옳게 설명하고 있는 거. 주문받은 거 회계상의 거래 아니라고 했죠? 판매한 날에 요거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수 시점에도 물론 회계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예요? 미리 수익으로 잡죠. 정답 2번이에요. 3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3번 아닙니다. 자, 24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를 수정 분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죠. 종업원의 급여 100만원을 지급할 때 그러면 급여로 10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종업원의 세금 5만원을 차감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100만원에서 5만원을 뺀 9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나를 보니까 차변에 종업원 급여 95만원, 현금 95만원 분계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정 분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면 간단히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나랑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쳐야 되는 분계를 찾아보면 급여는 5만원만큼만 늘려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예수금 계정 과목을 설정을 안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 수정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 나와 있는 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겨놓고 있네요. 주식회사 대한개발은 액면 발행한 사채 액면 200만원에 대하여 사채이자 1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자기 압수표. 자, 자기 압수표니까 뭐예요? 이거 당좌 아니죠. 현금이죠. 현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문제 1번하고 3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근데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수익 아니에요. 그래서 25번에 3번. 우리가 이렇게 필기 문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온라인 4차시부터는 실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온라인 콘텐츠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